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아름답다. 고용률 70% 달성. 여자라 성공취업. 안녕하세요. 취업 닥터 최기훈입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궁금증을 낱낱이 검진하고 해부해보는 시간 오늘 또 야심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또 열려라 성공취업 함께할 우리 최강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의 인생을 바꾸는 독설가 우리 조민혁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자, 다음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주인공이 오면 이러는 거죠. 자, 이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취업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해부에 참여하실 분이시죠. 아주 귀중한 분. 자, 현직 유통업 인사 담당자이자 취업 전문가 우리 이은영 대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컴백했습니다. 박수 네, 한번 보내드려야죠. 이런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약 한 7개월 만에 그렇죠. 그렇죠? 7개월. 네. 다시 한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름 실명 거론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그분 거 하시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그간 네. 쭉 봐주셨나요? 뜨문뜨문 하지만 열심히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때요? 저희 다시 함께 하시니까 그 기분 짧게. 점점 다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네. 의례적인데요? 좀 네, 상투적이고. 그러니까요. 방송 감을 잃었네. 그러니까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해 보셨죠? 우리 취업준비생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우리 강주리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그래요. 이뻐요. 주리 씨도 끝.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과 아니요, 인사 좀 끝. 나누려고 했더니. 그래요. 네. 저희가 오늘 우리 이은영 선생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업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것을 약속하면서 고용률 70% 달성 여자라 성공 취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 카페. 자, 좋습니다. 이 코너는요, 12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합니다.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가야 그렇죠. 하는 시기라는 이야기. 네. 뭐, 사실이죠. 매해마다 강조드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다면 목욕제기라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쭉 써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뭘 한다고? 목욕제기. 목욕제게? 그럼요. 또 이런다. 뭔가 또 작가님. 또 이래. 기도. 목욕제게 뭐 목욕제게. 근데 전 요 작가님이 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을 들어갈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네. 뭐 하나만 짧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겸손하게. 그 학생들이 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 리더였다. 그래요. 내가 했더니 1등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럼 네.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오히려 요렇게 했더니 실패했는데 거기서 배운 게 이런 게 있어서 유통 분야에 요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솔직하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열렬한 성공 취업에서도 자기소개서에 관한 정보도 계속해서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올 상반기 취업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넘버 3 안에 들어간 게 업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업종 어떤 업종인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통업종 전격 해부. 좋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이은영 쌤, 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책을 쓰시면서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 네. 이 또 유통업계 인사 담당자로 지금 현직으로 계시니까 최근 몇 년간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취업준비생들의 변화된 뭐 특성, 네. 뭐 이런 거 좀 뭐 진부한가요? 어쨌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처음이니까 진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취업 준비생들 정말 글 잘 쓴다. 그리고 말 정말 잘한다. 네.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과거에 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현직자로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네, 영혼이 없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면접을 봤는데 네. 다 꿈이래요. 저희 회사에 그 포지션에 오는 게 꿈이었대요. 거짓말이다. 안 믿으세요? 거짓말이다. 그런 거. 믿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세요? 그러면 고마워요. 고마워서 그런데 그걸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네. 면접 자리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 꿈을 우리가 그 면접에 성공을 하면 그 꿈을 이룬 건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냐? 그 계획을 잡아놨을 거 아니냐? 네. 없어요. 그냥 그게 꿈이었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는데 걸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질문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네,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렇죠, 실망스럽겠죠. 그럼 걔도 알아요? 본인도 그 친구도 느껴요, 그런 걸? 근데 옆에 친구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빨리 좀 넘기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망스럽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진실로 다가온 기억에 글을 남아요. 보고 진짜 진실로 네. 다가오면 뭐 그 친구는 거의 합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과거에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조차도 네. 지금 현재 저희 직무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더 믿음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짧게 아까 조민혁 선생님이 팁 자기소개서에 팁 하나 주셨어요. 네네. 겸손해라.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겸손 진부합니다. 진부하죠? 네, 제가 명랑 비유는 어땠나요? 잠깐만, 아니, 그건 뭐야, 거짓 거예요. 처음부터. 더 진부했나요? 진부하다는 명랑 얘기야? 무슨 관계지라고. 제가 명랑 그 영화 개인적으로 참 나 진짜 좋아하는데요. 좀 진부했나요? 이게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렸어요. 네, 제가 어쨌든- 오랜만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 또 다 하고 그래요. 네, 어쨌든 가겠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네. 아,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조민혁의 겸손하지 않게? 진실 이것도 진부했다. 제가 정말 현직에서 느낄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그래. 현직에서 제가 요즘에 자소서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요즘 핫 트렌드가 있어요. 뭔가요? 자기소개서의 핫 트렌드. 바로 그렇게 연애 이야기를 적어요. 연애 이야기. 여러분이 고난을 이야기 쓰라는 어떻게 얘기예요?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네. 뭐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질문 있잖아요. 네. 그게 연애사를 적어요. 내가 내 인생에 연하랑 사귀는 건 없었는데 연하를 사귀었다. 혹은 군대 간 남자친구를 내가 내내 기다리는 성공했다. 이제 이런 것을 적으면 저희 인사 담당자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계속 연애를 쓴다. 네, 그게 왜 연애- 아니, 그러니까 쓰지 말란 얘기죠. 쓰지 말라는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 왜 그러냐면 그걸 쓰는 애가 있다고, 아니, 진짜?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트렌드예요. 경험이 네.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자기 자기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일. 그렇죠. 자기 아니, 내가 갖고 책에다 써놨는데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안 읽었다. 그 책을. 어쨌든 그러네. 진실은 진부하다. 제가 안 읽었다. 진부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됩니다. 방향을 잡았어요, 제가. 저는 뭐 기대가 네.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명랑의 무리수를 던졌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진부하지 않은 방송으로 한번 끌고 가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전문가의 활약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유통업종의 대표 기업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 우리 강주리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먼저 유통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을 알아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그리고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외에 기타 등등 많이 있고요. 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취업준비생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첫 번째. 빠밤. 네, 업무 강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이 아주 힘든 업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조기 출근이나 연장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의 질문은 이 조민영 그래요. 선생님이 아닌 이은영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이건데 뭐 청진일 한번 대보면서 조민혁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또 이게 맞나 틀리나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오늘 조민혁 완전히 오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저도 괜찮았을 것 질문이 너무 같은데. 쉬워요, 근데 이런 거. 지금 팔짝 끼고 있는 거 지금 걱정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아니, 어쨌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조민혁 선생님 주변에 유통업계에 진출한 사람 네.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없어요. 남아있는 애들 지금. 다 그만뒀다. 네, 한 20명 정도 입사했거든요. 네. 특히 롯데백화점은 거의 다 퇴사했고, 신세계백화점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마트 같은데 이마트도 지금 못 견디고 있고요. 홈플러스도 못 견디고. 롯데, 하이마트 전부 다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뽑을 때 장교들을 많이 우대해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교분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요거 경민이 왜 퇴사했어? 롯데백화점. 이은영 선생님한테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퇴사율 그렇게 높나요? 그렇게 일이 힘든가요? 저는 퇴사율이 높지 않은 데가 있나요? 라고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직자.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얘기했어. 네. 신입사원 중에 야근 안 하고 네. 이런 사람 있어요? 주말에 이게 안 나오고 요즘에 아직도 그래요? 유통적으로 심하잖아요, 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유통업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신입이라서 힘든 거예요. 신입이라서 배울 것도 많고 아직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정치를 그래서 하시네요. 힘들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유통업종이 네. 타 업종보다 확실히 일의 강도가 높기는 한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통업은 그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네. 근무 시간이 길잖아요. 네. 뭐 밤 12시까지 그렇죠, 오픈을 그렇죠. 한다던가. 그래서 저도 신입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다니까. 그러니까 20시간 세요. 근무. 잠깐만. 예, 네. 여러분 20시간 동안 일해보셨나요? 20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걸 시킨 것은 아니고 스스로? 제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통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대졸공채로 들어가면은 포지셔닝이 꽤 높습니다. 직급이 꽤 높고 그쵸. 내가 거느려야 할 사원들이 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이. 요거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지금 여성분이시지 네네. 않습니까? 유통업에 종사하시는데 실제로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힘이 들어요? 약하다는 게,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다는 게 그럼 힘들어요. 유통업 막 상자 같은 거 나르고 진짜 이런 걸 하나요? 그런 거가 저의 주요 롤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밑에 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거느려야 하면 네네. 제가 이거 해는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 리더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때 헬스장을 끊고 개인 PT를 붙였어요. 근력을 키우느라고. 네. 그럼 좀 남성들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그런데 또 여성 그 유통업의 주요 고객층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이 알 수 없는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유통업은 힘들다. 그럼 뭐 이건데 우리 선생님 말씀은 어딘들 안 힘들겠냐? 맞습니다. 신입 때는 어딘들 다행이다. 안 힘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자시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제 주변에는 근데 요거는 저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뭘 인정하냐면 어느 부대를 가든요. 2병 때는 다 힘들고 1병 때는 다 힘듭니다. 병장 되면 다 편하고요. 제조업체에 비해서 너무 심해요. 근데 이쪽 서비스 그래요? 쪽은 퇴사율이. 그래요. 네. 어찌 되었던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아니, 나누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오늘 그래. 뭐 요거 힘들다 안 힘들다 요거 얘기로 끝날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단 항목 알려주시죠. 네, 취업준비생 그것이 알고 싶다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는요. 빠밤. 네, 전공이고 자격증이고 다 제쳐두고 일단 유통업에 들어가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그래요. 본인한테 맞는 약인지 아닌지 일단 먹어봐야지 우리가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 것 같은데 의외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통업 업무는 한 번만이라도 겪어보지 않으면 이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는데 이 경험 꼭 필요하겠죠? 저는 근데 아르바이트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아르바이트 하는 게 물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현업에서 이제 추천을 하겠지만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을 많이 겪었다고 하면 네. 그런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조심스러운 게 아르바이트 필수다 그러면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아르바이트 그렇죠, 하려고 또 그렇죠. 스펙을 쌓을 것 같아서 자, 그렇게 그러면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뭐 유통업계 인사 담당자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경험들 어떤 경험을 네. 제일 높이 평가하시나요? 일단 저도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이 타 회사에 비해서는 그 조금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은 그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으면 좀 사실 버티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보면 아 이렇구나 해서 그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유통관리사 자격증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를 네, 들면 그리고 또 네. 한 분은 뭐 편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친구가 있습니다. 면접 보실 때 어떤 친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유통에 관심이 있는 친구를 뽑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정말 힘들죠. 서류상으로. 이게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통 관리사 같은 거는 조금의 가산을 줍니다. 네. 그런데 서류만 통과됐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도 편의점에서 뭐 유통업에서 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경험을 했느냐. 네. 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그 논의가 있는 게 그럼 내가 스펙이 낮은데 이거를 갖다 희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되냐 이거죠. 내가 자격증이요? 지방대인데 서비스 쪽에 너무 종사하고 싶다. 근데 당장 9월 달에 채용은 해야 되는데 네. 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추천을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막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할 정도의 가사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죠.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가산점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다. 그 면접은 정말 그 스펙 제로 베이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페이퍼가. 네. 좋습니다. 또 카페에 많은 궁금증들이 올라있으니까 저희가 빨리 카페 글 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주리 씨. 네, 오늘 첫 번째 글은요. 뚜빕뚜밤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뚜비뚜바 맞나요? 네, 직무 경험 정말 직무 경험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스펙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열렬한 성공책을 매주 즐겨보는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네.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중경외시를 다니고 있는 25살 어딘가요? 남학생입니다. 중경외시 25이면
중앙될 것 같아요, 중앙. 그래요? 저는 집안이 어려워서 수능 이후부터 쭉 유통업 아르바이트를 3년, 과외 1년, 학원 아르바이트 3년을 했습니다. 유통업과 사람 상대하는 일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각 유통업체의 장단점도 보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서 저의 직무는 유통업이 천직인 듯해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탓에 다른 스펙을 하나도 쌓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점은 3.1이고 토익은 없고요. 오픽 점수는 IL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경력 2년이 있고요. 조민혁 선생님은 스펙은 어느 정도만 쌓고 직무 경험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스펙이 아예 중간도 못하는 끝바닥이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연 저의 상황에서 직무 경험을 잘 녹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좋을까요? 그리고 지원 동기 부분에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정말 쓸거리가 많은데 막상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회사의 인재상이나 목표를 보며 쓰려고 하니까 너무 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같이 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만 써놓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진단을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없고 하지만 유통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은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 경험, 자소서 지원 동기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요? 뚜비뚜밤님의 세상이 온 거죠. 네. 지금 현재 채용 시장은. 탈스팍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시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충실히 갖춘 분들을 네네. 채용하기 위함이고요. 정말 유통업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토익 없어도 상관없고. 그럼 어떻게 지금 했던 네. 경험들 이미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글을 보니까 본인이 지원 동기나 이런 거 자신감이 있으세요. 네. 워낙에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탄탄하셔서 저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쓰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민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인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조민혁 선생님 킬러인가 봐요. 또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좋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조민혁 말이 다 맞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랑 항상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온 게 집안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사람을 잘 대하는 것 같아 유통업이 천직이다. 인데 이미 이 글에서 자기는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이미 자신감이 제로예요. 그리고 스펙 부분도 저는 완전 스펙이 바닥입니다. 토익 없고 토익 없어도 돼요. 요즘에. 그리고 학점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나는 뭔가 스펙이 없다라고 해서 나의 큰 단점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소서 자체에서 이 글을 보면 이 친구는 자신감이 없는 친구네. 그러니까 단순히 유통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우리 유통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돈이네. 등록금을 위한 것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등록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고 나의 천직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그것도 마이너스인가요? 나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경험을 얻었다. 뭐 아니, 이런 식으로 저도 되면 좋은 이 거죠. 글 자체의 논조는 물론 자신감이 없는데 재밌어.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신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당연히 이 논조로 쓴다 그러면 채용을 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짧게 요거 한 번만 이인영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인영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에 대한 걸 뭐 카바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쭉 막아놓고 가야 되면 어떤 식으로 살짝 풀어주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뚜비뚜바님은 토익은 없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토익은 없지만 여기서 오픽은 그 스피킹 네네네. 테스트인데 인터미디엇 로우 정도면 스피킹을 어느 정도 네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토익은 없지만 실제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국인 손님을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다. 좀 이렇게 토익을 아닌 경험 위주로 이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민혁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네. 저도 같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고민하는 게 본인이 경험을 많이 했고, 네. 소위 이력서에 들어가는 스펙이 낮은데 나 같은 사람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능한데 태도는 물론 고쳐야 되겠죠. 네. 긍정적인 태도로. 좋습니다. 오늘 방송 뭔가 탄탄해지면서 뭔가 뜨거워지는 뭐 이런 느낌이 확 신경전이 드는데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천이야.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 어떻게 공격을 해? 알겠습니다. 저희 카페 글 또 보면서
다음 글 보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지 저희가 또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다 땀이 나네요. 네. 네, 두 번째 카페 글을 보시면요. 전희윤 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 및 영업관리 분야와는 다르게 면세점 분야에서의 유통 업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통 영업 직무에 도전하려면 물류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또는 인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지, 비상경계 전공생이라서 유통업종과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어떤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쥐아니유. 안녕하세요. 쥐아니유입니다. 어때요? 죄송합니다. 무리 쓰셨나요? 저희는 몰라요. 아, 그런가요? 자, 면세점. 굉장히 부끄럽네요, 오늘 방송에 갑자기. 자, 좋습니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분야는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고요. 면세점 같은 네. 경우는 고객이 다르니까요. 국내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세점 스펙을 더럽게 많이 봐요. 네, 특히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외대 출신이라든지 정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학 점수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격증에 네네. 대해서는 제가 또 긍정적 자격증은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그래요. 했고요. 그렇다면 인턴 경험은 지원할 때 얼마나 정도의 뭐 인턴 경험 몇 개 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가산점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요. 면세점은 그리고 그냥 일반 유통 뭐 백화점이나 뭐 마트처럼 점포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방 근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글로벌 역량 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지원을 하시되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면세점 이용하는 게 되게 환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다. 네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탈락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그렇다면 이은영 선생님한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경험은 없지만 유통업에서 인턴을 열심히 한 친구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어떤 친구, 어떤 인재를 더 선호를 하시나요? 아르바이트와 인턴. 네. 이게 딱 나눠서 그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을 엄청 중요시하고 막 많이 쓰고 그런데 저희가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뽑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연봉을 더 많이 주고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플러스 무엇. 그래서 저는 인턴이 딱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 인턴으로 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뭐 더 두 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턴은 물론 중요한데 이게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게 인턴을 내가 하게 되면 또 어떤 만능인 것처럼 또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유통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정말 본인이 본질적으로 좋아한다는 것들을 면접 때 어필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런 질문이 또 카페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요런 질문입니다. 비전공 계열. 네. 유통업에서 과연 선호를 하고 뽑는지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공과 그쵸. 관련된. 사실 이야기. 유통업만큼 비전공, 그러니까 전공 불문인 데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IT나 뭐 제조 그쪽은 이공계가 확실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통업이야말로 그 전공을 좀 불문할 수 있는 곳이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경계가 많이 뽑히는 이유는 네. 그 친구들이 사실 저희 기업에서 원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전공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경험들? 뭐 그런 공모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친구들이 진짜 사업을 하는 사내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확실히 상경계 친구들이 그쪽으로 좀 깨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열렬한 해부와 실험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MRI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 오늘의 MRI는 내려놔. 야, 네, 요거 이렇게 뭔가 디스가 확 들어올 수 있는 설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놔라. 네, 뭔가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통 쪽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현직자분을 데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네. 실제로 신입사원들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으려면 아마 면접관들이 보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특히 주말 근무, 왜냐하면 남들 쉴 때 절대 못 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좋습니다. 네, 실제로 이성 친구 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유통업종에 맞아요.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래요, 이런 그래요. 것들을 면접 때 좀 어필을 그렇죠.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비굴하게 저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여자나 내 여자친구가 유통업에 종사해서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가면 도대체 넌 뭐하는 회사인데 새벽 4시에 들어가니? 뭐 이러면 싸울 수도 있죠.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민혁 선생님의 MRI를 들으셨는데 네. 우리 이은영 선생님의 MRI 혹시 있을까요? 점을 밖에 찍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야, 싶어요. 요거 설명 한번 필요합니다. 어떤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유통업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르르, 제조업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르르. 그러니까 정말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진짜 뭐에 적성이 맞지? 그래서 그 점을 안으로 좀 갖고 오세요. 바깥으로 찍지 마시고. 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는 한 4시간 정도 너무 아쉬워요.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유통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 봤는데 끝난 거야 벌써? 네,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 나와주세요. 네, 다음 시간 저희가 또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업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해부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물류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야심차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카페에 궁금증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소중한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을 늘 항상 응원합니다. 고용률 7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 취업. 오늘도 락!